이거는 페이크.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종부세는 얼마 올라가지도 않아. 왜냐면 이제 매년 상한 부담을 전년도 대비 200%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실 계산을 새롭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30억짜리 아파트가 매년 400만 원 정도 세금 내다가 지금은 8, 900 정도 내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그 집을 갖고 있든 보유하고 있든 거주하고 있든 간에 결국 양도세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월 3일날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납니다. 세제 발표한. 이게 발표 전부터 엄청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큰 거 온다 하면서. 그렇죠. 이번에 진짜 공포가 왔다. 끝내겠다. 부동산이 잡겠다. 이런 식의 공포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8월 3일날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이 개정안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떤 개편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페이크.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종부세는 얼마 올라가지도 않아. 왜냐면 이제 매년 상한 부담을 전년도 대비 200%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실 계산을 새롭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30억짜리 아파트가 매년 400만 원 정도 세금 내다가 지금은 8, 900 정도 내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그 집을 갖고 있든 보유하고 있든 거주하고 있든 간에 결국 양도세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번 개편안이 네.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세금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매년 내야 되는 보유세가 있습니다. 우리 보유세를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랑 그 다음에 재산세라고 해요. 이 두 개를 합친 게 보유세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랑 양도소득세는 이미 OECD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1위. 전 세계적으로 취득세랑 양도세는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먼저 1주택자 실거주자들 중에 20억 이하의 집에 실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번 개편으로 그분들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은 개편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취득세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주택을 들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인 보유세가 대폭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팔 때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가 다소 세금이 인상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올려가지고 빨리 집을 팔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한 번 더 올려가지고 거기서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한 셈이시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종부세랑 보유세랑 그 다음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자, 20억 이하 아파트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거래할 때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네이버 부동산 시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가는 시가일 뿐이고 사실상 그 시가에다가 곱하기 60% 합니다. 그 60%가 세금에 부과되는 시장가액이에요. 그래서 만약 10억짜리면 60%가 얼마죠? 6억이 사실상 세금이 매겨지는 아파트의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장가액이 지금은 현행으로는 12억까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들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를 안 내도 돼요. 자, 그러면 시장가액이 12억이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한 20억 정도거든요. 한 20억에서 한 25억 정도까지는 원래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기준이 현재 12억에서 14억으로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시가, 매매가액으로 한 25억, 35억 이하인 아파트들은 세부담이 크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억이 넘는 집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번 타겟에 사실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주 타겟이 바로 이 30억 초과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특히 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는요, 최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눌러가지고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어떤 아파트요? 30억 이상의 최고가 아파트. 그래서 사실상 이번 규제안의 모든 세제 개편안은요, 30억 이상 아파트를 타겟으로 하는 세제 규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냐? 우리가 반포자이라고 했을 때 한 45억, 48억 되는 이 반포자이 기준으로 볼게요. 반포자이 아파트가 지금 세금을 내는 게 종부세가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매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500만 원이 대략적으로 한 3,50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한강변이 보이는 압구정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세금 한 2,200만 원 정도 내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7,000만 원 정도, 대략 한 3.3배 정도가 세금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매년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세에 별로 영향을 안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실거주자분들은 요번에 갈아타기를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약간 엿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세제 개편안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피디님 그거 아세요? 이번 세제 규제가 터지고 나서 어떤 기사가 떴냐면요, 정부가 사야 되는 아파트를 찍어줬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즉 정부가 이제는 유로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다라고 사실상
가장 추천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바로 20억에서 25억 정도. 지금 이번 세제 인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20억에서 25억 구간대 아파트들을 사실 매수하세요라고 정부가 찍어준 셈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아파트는 지금 마포, 용산, 성동, 송파, 그다음에 강동, 영등포, 과천, 분당 이 동네가 해당이 됩니다. 30대나 아니면 신혼부부나 봤을 때는 전부 다 솔직히 말해서 15억 이하의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은 뭐 보유세나 이런 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매수 안 하고 기다려야 되나요? 보통 이번 세제 개편안이 3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규제다 보니까 반대로 30억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별일 없는 거 아니냐, 매수를 좀 늦춰봐도 되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30억 이상에 살고 있던 어르신들이 계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번에 30억 이상의 그분들한테 어떠한 규제가 또 있냐면요, 양도세, 즉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팔 때 내는 세금이 양도세라고 했는데요,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내니까 이분들한테 매년 1년씩 거주하면 4%씩, 1년씩 보유하면 또 4%씩 해가지고 1년 최대 8%씩 공제를 하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5년 동안 보유하고 5년 동안 거주하고, 네, 이럴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20억이면 80% 공제받으면 실제로는 4억 정도의 차익에서만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 안에서는 팔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거주 4%, 그 다음에 보유 4%가 아니라 이제는 거주했을 때만 8% 공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말은 10년 동안 거주를 해야지만 80%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80%까지 세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80% 공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30억 초고가 아파트에서 갭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집주인분들이 거주하러 그 집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네, 실입주합니다. 그러면 그 초고가 아파트의 전세 금액도 보통 10억에서 15억 정도 하거든요. 초고가 아파트에 10억에서 15억 정도의 현금으로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분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할까요? 초고가에 10억에서 15억 정도 계신 분들이 주택을 매수합니다. 그런 분들도 매수하게 되고요. 또 고령층에 있는 어르신분들은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크니까 보유세 부담 때문에 그 집을 팔고 세금 부담이 없는 아파트의 가격대로 이사를 갈 거예요. 즉 40억, 50억짜리 아파트 팔고 어디로 갈까요? 세금 부담이 없는 곳. 얼마 이랬죠? 30억 이하. 그러면 20억에서 25억짜리 아파트로 갈아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전세입자도 20억, 2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고요. 고가주택에서 살고 있던 사람도 세금 부담이 크니까 20억에서 25억 세금 안 내는 아파트로 다시 갈아탑니다. 그러면서 모든 소유가 지금 20억에서 25억 구간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이 마포, 성동, 용산, 강동, 영등포, 분당, 과천이에요. 그래서 동작까지. 이 지역들의 한강벨트 라인이 한 차례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초고가 아파트를 못 사니까 상관없지라는 게 아니라 초고가 아파트에 살려있던 전세입자, 그다음 거기 매도자분들이 다시 중저가 아파트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중저가 그다음에 중고가 아파트의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그냥 막연하게 쳐다볼 게 아니라 이 규제의 효과가 결국 나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지금은 매수 준비를 해야 되는 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집은 있는데 거주하지 않은 1주택 비거주자라고 하죠. 그분들은 이번 개편 때 어떤 대우를 받나요? 이번에 규제는요, 사실상 실거주를 해라라는 거예요. 실거주 안 하면 내가 너네들한테 제공하고 있던 모든 혜택들을 다시 뺏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피디님? 내가 실거주를 안 하고 있는데 실거주를 할까요, 혜택 받으러? 아니면 계속 실거주 안 할까요? 실거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실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오죠? 결국 그 집에 살고 있던 전세입자분들이 쫓겨나요. 자, 그런데 지금 전월세 물건들이 많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월세 물건 맞나요? 1000세대 아파트에 전세가 지금 한두 개 나올까 말까요. 근데 새롭게 아파트를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가 지금 많이 있나요? 신축 아파트도 없습니다. 전월세는 아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소유주가 세입자를 쫓아내고 실거주하는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면요, 전월세 시장은 지금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즉 전세가의 폭등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전세에서 밀려난 사람들은요, 다시 매매로 돌아설 거예요. 어떻게 되냐? 전세 4억에서 6억, 6억에서 8억대 살고 있는 4억에서 8억대 정도에 살고 있는 전세입자분들이 전세금을 빼가지고 전세 보증금이랑 본인 현금이랑 대출 받아가지고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들도 한 차례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세입자의 매매 전환이다라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세 목적으로 공동명의를 하신 부부들 있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보통 신혼부부가 집을 매수할 때 단독명의로 매수할까요? 부부끼리 공동명의로 매수할까요? 공동명의로 그렇죠. 요즘에는 한 명이 일방적으로 집을 해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을 모아놓고 양가의 부모님의 돈까지 합쳐가지고 보통 부부가 합심해가지고 집을 매수하면서 공동명의로 매수합니다. 근데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 장점이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그 보유세라고 하죠. 집을 들고 있을 때 보유세에 대한 혜택을 양쪽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제 한도가 큽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다주택자분들 공동명의로 하고 있던 혜택들이 사라집니다. 자, 실거주를 했을 때는요, 최대 14억까지는 공제를 받습니다. 자, 이게 세금에서 14억이면 매매 가격으로 시세로 봤을 때는 한 20억 정도 이 아파트는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요. 그러면 지금은 20억 이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는 구조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실거주를 안 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든지 공동명의로 매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공제 혜택이 최대 4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아봤자 4억에서 한 5,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실거주를 안 하게 되면 공제를 못 받죠. 그러면 대략 한 15억, 20억 정도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단독명의로 매수를 하시거나, 그리고 실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공동명의 매수했으면 공동명의 2명 다 그 집에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주택자분들, 네.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분들은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못 팔고 있어요. 팔려고 하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 막 66%, 77%까지 내기 때문에 세금을 못 팔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못 팔고 계속 들고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들고 왔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였어요. 근데 다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9억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이 9억까지 공제 혜택이 사실상 4억으로 줄어들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28년도부터 세금 부담이 좀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분들 어떻게 되냐, 비싼 아파트를 남겨두고 저렴한 아파트를 처분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렴한 지방이라든지 물려있는 아파트 위주로 처분할 거고, 똘똘한 한 채는 계속 본인들 가져가겠죠. 그리고 똘똘한 한 채는 실거주를 통해 가지고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다음에 종부세 공제 한도를 14억까지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분들도 똘똘한 한 채를 실거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못난이들은 처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수도권의 시장은 양극화가 지금도 지금이지만 조금 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갈아타기 하고 계시는 분들,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3년까지 갈아타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또 추가로 매수하고 기존에 원래 살던 집, 옛날 집을 3년 이내만 처분했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3년이 2년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려는 분들은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한남더일이나 압구정 현대처럼 그리고 고가주택 보유자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은퇴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럼 소득이 없는데 보유세를 어떻게 내는 거예요? 사실상 PD님 말씀처럼 강남 주택 소유자분들이 연령대가 가장 높아요. 그 말은 좋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동네일수록 아무래도 그 소유주분들의 연령대가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지금 은퇴를 마친 시기이고, 그 다음에 이 종부세라는 세금이 은퇴 시점 이후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정부에서 그런 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납부 유예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있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혹은 매도했을 때,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한 번에 일시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매도한 자금으로 낼 수 있는 납부 유예 제도가 있어요. 자, 그 말은 고가주택 살면서 부담되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을 안 팔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납부 유예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매물이 막 크게 급매물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부담되는 사람들은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세제 개편안의 타겟이 누구라 했죠? 30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즉 30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서는 일부 보유세가 부담되는 사람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자, 첫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80%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28년도에는 10억 한도예요. 그러니까 10억 이상 못 받는 거죠. 그럼 대략적으로 한 20억 정도 차익을 낼 수 있었던 지역은 어딜까요? 똑같이 마용성이에요. 마용성 잠실에서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0억 한도가 통과되기 이전에 27년도에 팔려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는 27년도쯤에 매물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는 게 핵심 키워드고요. 그럼 그분들이 매물 팔면 다 어디 갈까요? 세금 규제에서 자유로운 안전지대인 20억에서 25억 구간으로 이사를 갈 겁니다. 그 지역이 어디죠? 마포, 성동, 동작, 강동, 분당, 과천이에요. 그럼 이 지역은 다시금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한 번 더의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중저가죠.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살 수밖에 없는 15억 이하의 5억대, 10억대, 15억대의 중저가 아파트들은 여기서 밀려나는 전세입자분들, 그리고 여기서 집을 매도한 분들, 다주택자분들이 결국 실거주를 선택을 하면서 매수가 다 일로 몰립니다.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들의 5억, 10억대 구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이분들이 실거주를 선택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갭 투자분들이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매물이 빠르게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 중저가 아파트는 매물은 사라지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쏠리는 중저가 아파트의 반격이 이제 시작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는 이제 지옥입니다. 이번 정부가 사실상 전월세 폭등을 좀 앞당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어요. 실거주를 유도한다는 것은 기존의 전세
전세입자들이 지금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입지예요. 즉 전월세 물건이 지금보다 더 물건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분들이 지금 전세 계약이 끝나는 1년 뒤, 2년 뒤 시점에는 지금 전세 가격보다 5천, 1억, 많으면 2억까지 전세금을 더 올려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피디님 갑자기 2년 뒤에 전세금을 2억 더 현금 달래. 그럼 2억 현금 모아가지고 1년 만에 모아서 드릴 수 있어요? 없죠. 이런 분들 어떻게 하냐면요. 결국은 포모라는 현상이 옵니다. 전세가 계속 오르니까 그냥 경기도 외곽이라도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전세 계약 끝나면 매매로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될 겁니다. 즉 다시 경기도 외곽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무주택자분들이나 매수 대기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나요? 제가 이번 개편안을 보고 조금 실망했던 게 물건이 계속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물건이 나오고 시세가 안정되고 그러면서 주택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물건을 골라보고 매수할 수 있는 시장이 갖춰져야 돼요. 근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뭐죠? 전세입자를 쫓아내고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이에요. 계속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초고가 아파트예요. 즉 우리가 매수하려고 하는 5억대, 10억대 아니면 뭐 15억대 정도 살려고 하는 매수 사람들한테는 영향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분들은 전세 물건이 메마르면서 매매 물건도 같이 사라지면서 매매랑 전세가 둘 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갖춰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많이 힘드시고 매매할 아파트가 정말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움직여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매수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전세 사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하고 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전세입자, 월세 살고 있는 혹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20대, 30대, 40대 분들 이제 50대 분들까지 이제 슬슬 움직여야 되는 시기 맞는 것 같아요. 정부가 더 이상 우리의 주거 안정성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이었으면요 5억대, 10억대 서울 아파트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5억대 아파트가 질비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면 됐는데 지금은 5억대, 10억대로 서울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경기도를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경기도는 잘 사야 됩니다. 오르는 경기도가 있고 안 오르는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조급한 나머지 그냥 막 아무거나 아파트를 매수해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그 시세가 오르진 않는데 남의 집만 오르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좀 더 신중하게 공부를 반드시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권장해드리고요. 지금 아무거나 막 사는 시기는 아니다. 오를 것만 딱 골라서 사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우리 불인이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아파트가 오를까, 그리고 내가 무슨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잘못된 아파트를 사게 되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는지 기준을 좀 세워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기준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엔 좀 물건을 콕콕 찝어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 아파트 물건들을 몇 개 리스트를 여러분들께 콕콕 좀 찝어줄까 합니다. 그래서 이 멘토 수호의 아파트 리스트가 궁금하신 분들, 내가 지금 무엇을 사야 되는지 기준을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단톡방에 들어와 주시면요, 제가 가끔씩 무료 특강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물건 찝어주는 거 잘 골라가지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